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보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네.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인데요. 네. 시대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당이긴 하지만 명분도 좀 없어 보여요. 이 장외투쟁이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장외투쟁 한 다음에 처음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때 사학법인가 뭐 예. 때문에 투쟁을 했었는데 한겨울에 예. 촛불 들고 막 그랬죠. 네. 그때 뭐 몇 달을 국회로 공전시켰는데 나중에 또 대통령 되더니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부터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배 다 받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언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장외퇴장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안 맞고 지금 시점도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북한 대북 관계가 좀 복잡한데. 서가번 전 의원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보면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대표적으로 늘 입만 열면 안보 하잖아요. 네. 네. 이 안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인데 지금 이 국면이 지금 북에서 핵실험이라는 게 94년 영변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외국에서 다 지금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지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원내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그 나와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는데 자유한국당 빠지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결의안 채택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도 네. 국민들한테 자기들 그런 형식적 뭐 이 세리머니나 이벤트는 이벤트고 네.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한가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결의안을 기왕에 기왕에 그러면 했으면 좀 치열한 맛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어제 청와대 가서 영빈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주는 다과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뭐 이 다툼도 나고 장외투쟁이 아니고 청와대 뭐 가서 의원총회 하듯이 영빈관에 대접받고 온 게 장외투쟁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예. 의원님. 네, 아니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상황이 뭐 달라지나요? 그리고 뭐 특위를 만들었다고 또 그러던데 네. 특위를 만드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자,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성을 키우기 위한 이 그 훈련 차원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분이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장외타쟁하면서 뭐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좀 너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해요. 그래요? 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묻죠. 야당이 네. 견제와 감시가 그 야당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얼마나 집권당과 이 청와대를 그 견제하고 또 감시하느냐. 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지난주 두 번째 정권에 거쳐서 9년에 거쳐서 집권을 한 야당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홍준표 대표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 이 국면은 촛불 국면에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마비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 그렇죠.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듣고 독주를 하고 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이 결사적인 의지를 보여야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이 말씀이신 거죠? 집권당 시절에는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집권의 책임도 다 못하고 결국 이 탄핵까지 당하고 나서 네. 이제 와서 야당 됐다고 뭐 싸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싸움부터 하자고 네. 엄혹한 이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이없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장애투쟁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방송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영기 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 문제는 사실 어느 정권 때도 예외 없이 방송 장악한다 그러고 항상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홍준표 대표 비슷한 얘기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둬야 되죠 이런 일을. 그래서 저는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지난 이제 정부 때 네. 야당에서 지금 여당이 방송법을 냈거든요. 이렇게 네. 하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냈던 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있던 당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 그거 하자.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네. 장애투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당도 그거를 냈던 당이니까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 뭘로 저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고. 전략 자체도 지금 미스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 방송 장악이라는 게 방송을 장악해서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방송의 기능도 거의 없을 만큼 네. 무너뜨려 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을 저렇게까지 이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 이 방송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사장은 오히려 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 그 노동부에서 출두해라 출두도 하지도 않고 하다가 결국 체포영장까지 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바로 이 잡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상정해 놓고 장애투쟁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161명인가요? 의원들이 발의했지만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반대해서 네.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법안이라는 게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건설적 대안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법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예. 발의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가서는 이게 방송에 또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지배 구조가 아니다. 이 개정안 내용도. 그래 다시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좀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좀 집중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네. 결국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안 당시 야당에서 내놨던 이 법안이 지금 완성된 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그 특별 다수제라는 게 3분의 2 의결로 의결을 통해서 그 사장을 뽑는다는데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장관들 헌법재판소나 잠깐만요. 대법원장 봐도 그러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뭐 여당 소속이시니까 예.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 바로 특별 다수제. 예, 예. 그러니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사장을 뽑도록 하는 그게 특별 다수제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죠.
이 그 무색 대통령께서는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장이 돼서 언론을 바로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언론 관계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네. 또 뜻 있는 시민들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선임 과정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게.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정합의가 안 되면 또 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방송 파업까지 갔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서 대안을 공동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국민들은 그런 얘기하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결국 방송개혁은 뭐냐면 권력이 방송에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송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검찰개혁이 뭡니까? 권력의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내비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되지. 그 자꾸 권력에서 뭐 방송을 바로 잡겠다는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뭘 바로 잡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래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궁금한데요. 자,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고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급한 이 방송 개혁은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빨리 물러나서 네. 제대로 된 이 사장 선임하고 그래서 방송을 좀 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가장 큰 오늘 크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직설 코너는 정치 토론장이니까 이 방송이 어찌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직설의 정체성에서 약간은 빗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 다시 정치 얘기 특히 자유한국당 그 거리투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서가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김장겸 고대영 두 사장의 진퇴 문제가 지금 핵심 그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파면당하는 마당에 방송 경영을 잘못했으면 탄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직설답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다 전 정권에 뭐 하수인 같이 해서 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수인.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맞고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정권에서 거기에 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지켜보고 싶어요. 정말 그럴 것인지.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저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뭐 이 그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이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기타 다른 이 지금 그 공기업의 사장들조차도 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서 지금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민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송 지금 이 바로잡지 않고 또 김장겸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지금 그 이 방송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그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 이미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그간에 또 얼마나 이 망가뜨려 놔서 국민의 신뢰도가 지금 공영방송이 이 종편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분모가 두 사장은 물러나야 된다까지는 일단 공통분모인 걸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궁금한 게요. 정도원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의 그 장외투쟁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전망하세요?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국민의 반응이 차가우면은 네. 결국 또 이제 명분을 찾아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군 명분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민우 총재란 분이 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고 돌아온 줄 아세요? 뭐라고 하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그러고 들어갔어요. 맞기는 맞는 말 같은데. 맞아요. 그럼 왜 나갔느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대통령 외유 나갔을 때 장애투쟁 안 한다고. 네, 네.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또 다시 또 나가기가 만만치도 않죠. 뭐 그럼 기왕 여기서 들어왔는데 그냥 뭐 나가겠습니까? 들어온 김에 그냥 눌러 앉는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을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죠. 뭐. 오 그래요.
다음 주 이제 금방 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바른정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혜원 대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긴 뭐 이제 김치담가도 줬다까지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인데 정돈 의원님, 네. 이혜원 대표 사퇴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퇴하겠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이제 이런 추문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이제 사퇴할 만한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랜 정치 생활의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이 옥모 씨라는 분이 이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안의 성격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치권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그래요? 예, 근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못했다는 왜냐하면 건 어떤 뜻이에요? 사람을 별의별 사람을 다 접촉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고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옥석을 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하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이제 않다. 뭔가 이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이제 그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요. 네. 예. 서가번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원자고 아주 김치까지 뭐 담가다 주고 네. 또 일상적인 그 뭐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서로 터놓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제 후원자인데 지지자고 후원자인데 네.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좀 틀어진 거죠. 틀어졌다. 지금, 예. 두 사람 간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틀어져 버렸다 관계가. 근데 이게 처음에 폭로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자강파로 갈라지고 있는 게 완연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졌고 결국은 자강의 핵심이 이혜원 대표인데 이 맥락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 같고요. 그건 좀 소설입니까? 예, 어쨌든 작은 당이지만 대표가 되면 뭐 네. 굉장한 줄 알고 이제 옥신가가 뭐 무리한 욕을 했겠죠. 아, 근데 대표된 다음에 뭔가 욕을 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관계는 있었으나 대표가 되고 난 후에 옥씨라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폭로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혜원 대표가 조만간에 사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후에 지도 체계가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등판론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이 나온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저는 이제 교섭단체 곧 깨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러나도 지금 뭐 자강판이 뭐 합당판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번 일로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 교섭단체는 깨지고 뭐 유승민 중심으로 뭐 몇 사람 남아서 이제 그냥 당 명목만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요? 오늘 정병국 의원 어디 뭐 인터뷰해놓은 거 짧게 인터뷰해놓은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죠. 정치라는 게 명분 있게 움직여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을 가지고 일체 단계돼서 우리들이 하면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다. 네, 이 바른정당에 자유한국당 상대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또 이제 몇 분들 뭐 합당파, 자강파 뭐 이리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은 네. 당장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이게 어떤 큰 변수가 생겨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아, 당장 뭐가 쪼개지거나.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아직은 좀 더 남아 있고, 예. 또 어쨌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이해관계로 봐도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함께 움직이는 게 어차피 움직일 거라고 보면은 네. 그런 선택들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두 분의 전망이 좀 여기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돈 의원님 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뭐 일파들은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미 감정의 골도 깊고 또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다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자, 불가능하다고. 그럼 보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그 시나리오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등판을 되든 뭐가 되든지 그 비대위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실리면 이거에 반발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뛰쳐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 저 정진석 의원하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도 불만이 많은 그러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통합하는 그러니까 유승민이 등판만 하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중립적 인사를 내세우면. 중립적 인사가 누가 한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굳이 비대위를 꾸린다고 보면은 통상 이런 경우에 우선은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고 네. 그렇게 해서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것인지 네. 아니면 비대위를 별도로 꾸릴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아니, 근데 김무성 의원도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고요. 원내대표가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가 서가번 의원님 말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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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거든요. 비대위원 맡더라도 그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 무게감도 없고. 네, 그러니까 괜히 이론만 그렇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땐 날 샜어요. 날 샜다. 나른 생각은 분명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지금 혁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지금 또 슬그머니 꼬리가 잘라서 지금 어디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장애투쟁 나오면서 그 얘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좀 지지고 볶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난한 과정들이 좀 겪어야 된다.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의당의 또 그 움직임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한 건의 정치권의 이합 집산 또는 변신 이런 것들이 봐야지 개별적으로 물론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큰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도원 의원님의 표현은 날 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날 샌 게 언제 그럼 본격화되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정도원 의원님으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바른정당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걸 좀 따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오면서 제대로 된 보수, 진짜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던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면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부류로 본다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하고 저 정도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항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고 네. 다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우리는 그래도 찬성했다. 우리는 바르게 가겠다. 국민들이 왜 웃기지 마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은 대단한 용단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자기 평가를 하는데 국민들은 기회주의로 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다당제 하에서 소수당이 갖는 이 한계가 비단 지금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짧지 않은 이 정당사를 쭉 보면은 제법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모인 옛날 꼬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결국 독자 세력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물론 이제 삼김 정치, 양김 정치 하였지만은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달라질 것이냐.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걸출한 지도자도 없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탄생의 탄생의 시원도 별로 초록이 동색 국민들 보기에는 초록이 동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보수의 재탄생을 시도한 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나라 입장에서 어렵죠.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9422님, 0007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두원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의견 겸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 이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제가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추격을 해서 질문을 대신 드리겠는데요. 양비론을 펴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세우는데 첫 번째가 현재 사장이 물러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거기는 동의하셨고. 저는 이제 독립성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지. 예. 그러려면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장 뽑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경영하게 놔두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되풀이된다는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이 안 물러나니까. 예? 안 물러나죠. 아니 제가 볼 땐 뭐 물러나게 돼 있던데요. 물러납니까? 아이고 저렇게 갖고 뭐 결국 다 물러났어요. 역대 정권 보면은. 그래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저 버티다가 물러나고 다 그랬어요. 오늘 그 직서에서는 지금 예언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그 두 공영방송의 사장이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는 정두환 의원님의 예측이 있었고, 바른정당이 조만간 쪼개지느냐, 좀 시간이 있다 쪼개지느냐. 다음 주 이거 기대가 되네.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직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환입니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보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네. 정두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인데요. 네. 시대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당이긴 하지만 명분도 좀 없어 보여요. 이 장외투쟁이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장외투쟁 한 다음에 처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때 사학법인가 뭐 예, 때문에 예. 투쟁을 했었는데 한겨울에 예. 촛불 들고 막 그랬죠. 네. 그때 뭐 몇 달을 국회로 공전시켰는데 나중에 또 대통령 되더니 문호동 부임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본인부터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배 다 받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언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장외퇴장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안 맞고 지금 시점도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좀 알겠습니다. 북한 대북 관계가 좀 복잡한데. 서가번 전 의원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보면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대표적으로 늘 입만 열면 안보 하잖아요. 네. 이 안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인데 지금 이 국면이 지금 북에서 핵실험이라는 게 94년 영변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저 미국 외국에서 다 지금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지.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원내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그 나와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는데 자유한국당 빠지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결의안 채택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도 네. 국민들한테 자기들 그런 형식적 뭐 이 세리머니나 이벤트는 이벤트고 네.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한가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또 하나 결의안을 기왕에 네. 기왕 네. 엄혹한 이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이없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그 방송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영기 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 문제는 사실 어느 정권 때도 예외 없이 방송 장악한다 그러고 항상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홍준표 대표 비슷한 얘기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둬야 되죠, 이런 일을. 그래서 저는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지난 이제 정부 때 네. 야당에서 지금 여당이 방송법을 냈거든요. 이렇게 네. 하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래 그때 그 당시 냈던 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있던 당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 그거 하자.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네. 장외투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당도 그거를 냈던 당이니까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 뭐 뭘로 저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고. 전략 자체도 지금 미스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 방송 장악이라는 게 방송을 장악해서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방송의 기능도 거의 없을 만큼 네. 무너뜨려 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을 저렇게까지 이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결국 그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 이 방송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사장은 오히려 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 이 그 노동부에서 출두해라 출두도 하지도 않고 하다가 결국 체포영장까지 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바로 이 잡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상정해 놓고 장애투쟁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161명인가요? 의원들이 발의했지만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반대해서 네.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법안이라는 게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건설적 대안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법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 발의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가서는 이게 방송에 또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지배 구조가 아니다. 이 개정안 내용도. 그래 다시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좀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좀 집중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네. 결국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안 당시 야당에서 내놨던 이 법안이 지금 완성된 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이 그 특별 다수제라는 게 3분의 2 의결로 의결을 통해서 이 그 사장을 뽑는다는데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장관들 헌법재판소나 잠깐만요. 대법원장 봐도 그러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뭐 여당 소속이시니까 예.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 바로 특별 다수제. 예, 예. 그러니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사장을 뽑도록 하는 그게 특별 다수제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죠. 이 그 대통령께서는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장이 돼서 언론을 바로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언론 관계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네. 또 뜻 있는 시민들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러면 했으면 좀 치열한 맛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어제 청와대 가서 영빈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주는 다과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뭐 이 다툼도 나고 장외투쟁이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의원총회 하듯이 영빈관에 대접받고 오는 게 장외투쟁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도현 예. 의원님. 예, 어떤 아니 말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상황이 뭐 달라지나요? 그리고 뭐 특위를 만들었다고 또 그러던데 네. 특위를 만드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자,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성을 키우기 위한 이 그 훈련 차원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분이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장애타쟁하면서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좀 너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해요. 그래요? 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묻죠. 야당이 네. 견제와 감시가 그 야당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얼마나 집권당과 이 청와대를 이 그 견제하고 또 감시하느냐. 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지난주 두 번째 정권에 거쳐서 9년에 거쳐서 집권을 한 야당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홍준표 대표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 이 국면은 촛불 국면에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이 마비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 그렇죠.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듣고 독주를 하고 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의 결사적인 의지를 보여야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이 말씀이신 거죠? 집권당 시절에는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집권의 책임도 다 못하고 결국 이 탄핵까지 당하고 나서 네. 이제 와서 야당 됐다고 뭐 싸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싸움부터 하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선임 과정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3분의 1하는 게.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정합의가 안 되면 또 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방송 파업까지 갔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서 대안을 공동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두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국민들은 그런 얘기하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결국 방송개혁은 뭐냐면 권력이 방송에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송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검찰개혁이 뭡니까? 권력의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내비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되지. 자꾸 권력에서 뭐 방송을 바로 잡겠다.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뭘 바로 잡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래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궁금한데요. 자,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고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급한 이 방송 개혁은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빨리 물러나서 네. 제대로 된 이 사장 선임하고 그래서 방송을 좀 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가장 큰 오늘 크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직설 코너는 정치 토론장이니까 이 방송이 어찌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직설의 정체성에서 약간은 빗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 다시 정치 얘기 특히 자유한국당 그 거리투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서가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김장겸 고대영 두 사장의 진퇴 문제가 지금 핵심 그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파면당하는 마당에 방송 경영을 잘못했으면 탄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